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불경TV 박상현입니다. 근본 재난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되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에 대해 오늘 전국자율방재단 김성용 총재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재님, 이번에도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고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안전하게 수색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 근본 수해 현장, 하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사사고에 저희들이 시신 수습이라든지 인명 구조 관련돼서 네. 군이 투입된 경우에 네. 해병대의 훈련을 받는 해병대원이 네. 요번 하천 수색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군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수해복구 현장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인들은 전시라든지 군사 훈련 교육에는 아주 이게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참여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재난 현장에서의 또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네. 조금 안전관리에 좀 없잖아, 소홀히 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07년도에 네. 경기도 남양주시 네. 쪽에서 수중 정화 작업 수중 정화 작업이라도 수중 인명 구조도 그렇고 네. 약 한 1,300회 정도 수중 스쿠버 다이버 활동을 경험했던 네. 전문가가 수중 작업에는 우회됐던 수중 안전 관련 부분 베테랑이시네요. 베테랑 대원이었었죠. 그래서 그분이 남양주 그 하천 보통은 우리가 그 하천 위에 있는 수로에서 내려와갖고 우리가 보통 하천에 보면 소하천도 있고 네. 중하천도 있고 대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천에서 물이 내려가다 보면 강으로 연결되고 강에서 바다로 연결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강 바다에서는 네. 저희가 필히 물에서 활동하는 데는 우리가 구명 조끼를 착용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천 쪽에서는 2007년도에 네. 하천에서 우리가 보면 하천에도 보면 우리 농로 수보라는 게 있어요. 수보. 네. 수보에서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네. 이런 황토물하고 이렇게 갑작스런 네.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뻘하고 물이 혼탁해가지고 네. 그 수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건 남양주 그 환경미화원 네.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셔갖고 그 시신 수습 작전을 투입된 대원이 네. 그 수보에 그 구조 수색 작업을 하다가 네. 수보에서 발을 디뎠는데 그분은 마침 우리가 그 수중 스쿠버 다이버 할 때 입는 슈터 우리가 구명 조끼라고도 구명 조끼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력이 있는 슈터니까. 네. 그 슈터를 입고 거기서 하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네. 그게 수보 밑으로는 낙차가 폭포맹구로 낙차가 되는데 네. 그 슈터를 입고 있으니까 물에 앉으면서 이게 물레방아 풍차 돌아가듯이 네. 사람이 부력으로 뜨고 위에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돌리고 이래서 네. 결국은 그분이 물속에서 한 두세 바퀴 돌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특수훈련을 받고 아무리 베테랑 우리가 수중 그 스쿠버 다이버 활동을 했던 분이라도 네. 이분이 그 기도로 뻘 황토물이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가 그 사람이
맥을 못 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황토 뻘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일단 기도를 막으니까 사람이 그 뭐 체격이 좋고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사망 사고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하천 수색 작전에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유격 훈련 받든지 산악 훈련 받을 때 보면 쓰는 그 자일 로프가라는 게 있어요. 네, 로프. 그 로프를 갖다가 길게 장줄을 쳐고 네. 각각 개개인에 대한 안전줄을 갖다 장줄에다 연결을 우리가 클립을 연결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5명, 10명 이렇게 조를 짜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안전줄과 장줄하고의 그 관계에 네. 그 뭐 현재 그 하천 이번에 수색하면서 우리 해병대원 쪽에서도 네. 조금 그런 안전관리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뭐 저희 소하천, 중하천, 뭐 대하천에 하천에서의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고로 인한 이제 시신 수습 뭐 수색이라든지 네. 우리 인명 구조 활동을 할 때는 네. 뭐 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첨부, 뭐 구명조끼, 네. 뭐 슈트 이런 거를 필수로 생각하는데 네. 뭐 2007년도에 그 남양주 중하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네. 그 슈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가장 안전하게 하천에서 이런 수색 작전은 로프를 이용한 안전 작업을 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예. 숨진 해병대원의 아버지가 예. 소방 쪽에 오래 근무하신 그렇죠. 소방 예. 공무원이라고 예. 언론을 통해서 예.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소방 공무원이셨던 해병대원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구명조끼를 입혔더라면 아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네요. 이제 저희가 아까 뭐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지형 지물의 그 상황에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제 하천에 우리가 하천 수색을 할 때 이제 그 우리 해병대원도 그 하천에 지금 현재 바닥에는 모래벌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 이제 그 수색 작전을 할 때 네. 뭐 배꼽 이상 물이 찼을 때는 네. 되도록이면 그 뭐 구명조끼도 입어야 되지만은 네. 수색 작전에 좀 필히 그 밑에 흐르는 강 유속이라든지 이런 네. 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에 들어간다 하면 구명조끼는 필수적으로 입어야 된다고 다 생각들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하천에 이제 수보가 있는 그런 낙차가 있는 쪽에서는 네. 좀 필히 그런 부분 우리의 슈트라든지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부력에 의해서 사람은 위로 물로 뜨고 네. 낙차로 인해서 물로 사람을 풍차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한 두세 바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특수훈련 받은 해병대원도 네. 그 결국은 그 황토 뻘물 그 수해로 인해서 뭐 급작스럽게 물이 네. 불어나면서 이 맑은 물 같았으면 뭐 한강도 헤엄을 쳐서 나왔을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유속이 있다 해도 나왔을 네.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물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 유속에 의해서 떠들어가면서 이제 황토 물이 네. 뻘물 이런 황토 오염 물질이 기도를 막아서 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정말 저희가 재난 현장에서 또 다른 재난을 유발시키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허기는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코에 맑은 물이 들어가도 상당히 맵고 정신이 없는 걸 감안하면 실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몸에 극심한 충격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총재님 말씀을 빌어서 알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자, 총재님, 그러면 산사태로 인한 가옥 침수 피해 현장에서 지금 현재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민관군 관계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작업 간의 안전관리는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침수 피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가옥 전체에 지금 막 뻘이 들어가서 집이 뭐 완파되고 반파되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복구 작업에 참여하면 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라든지 침수로 인해서 네. 집이 물에 잠기고 이래 가옥을 탈출해서 생존해도 네. 그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갑자기 뭐 물난리를 겪고 막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본인들은 정상적인 지금 현재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멘붕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네. 본인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들어가서 도와주겠다고 들어가는데 네. 상대방 쪽에서 입장을 뒤바꾸라고 생각하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고 물건을 안 그래도 지금 집이 막 네. 망가져서 큰일을 겪고 지금 네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네. 누가 와서 자기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든지 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갖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자분들이 들어가서 음. 그 이재민들의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음. 삽이라든지 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뻘 작업을 해 주실 거라고 들어가서 음. 삽이나 괭이를 들고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네. 역으로 반대쪽에서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려고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래서 네. 막 또 그분들이 막 또 다른 또 재난을 유발시킬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재민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를 하는데 네. 침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네. 흔히 자원봉사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군인들은 좀 낫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군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네. 밑바닥에 뭐 못이라든지 네, 네. 뭐 철제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도 그 억하 군화에 대한 걸로 안전화 역할을 하니까 네. 괜찮은데 우리 자원봉사 하시러 가시는 분들은 장화라든지 운동화 신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못이라든지 저는 그런 분을 몇 번을 제가 현장에서 몇 년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경험 삼아 눈으로 보고 직접 네.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막 가서 발을 위에서 수직으로 그 침수 현장에 들어가서 수직으로 막 걸어 다니다가 못에 찔리고 막 철제에 막 발바닥이 찔려서 상처를 받고 119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막 수십 방울 막 발바닥을 수술을 하고 꾸매고 네. 그런 사고를 또 유발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그 침수 가옥 지하라든지 이런데 뻘 속에 물 속에 침수돼 있는 데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사이를 가지고 네. 뻘을 갖다가 탐색하듯이 이제 밀어가지고 좌우로 흔들고 발이 안전하게 확보됐을 때 또 네. 다음 발을 들어가서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수직으로 막 들어가서 막 덤벙덤벙 뛰어다니다가는 네. 못이라든지 위험한 곳에 노출돼서 또 다른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네. 저희 이제 또 뭐 특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게 침수 현장에 들어가면 이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염된 네, 네. 그 부분도 있고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특히 도시형에 살던 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 참여하러 가시다 보면 네. 그 현장에서 오염되어 있는 그 오염 물질에 노출돼서 결국은 뭐 피부 알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또 피부병에 또 전염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의료진의 또 도움도 우리가 받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도와주러 가셨다가 네, 오히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죠. 받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네. 발생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난리를 겪은 데는 물로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저희는 이제 용이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이제 우리 저희들 방계단 같은 경우에는 네. 고압 세척기, 고압 세척기. 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와서 고압 세척기를 장착해서 네. 저희가 이제 침수 가옥에 뭐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제 네. 삽으로 뻘을 파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고압 세척기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필수적으로 이제 고무 장화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의라든지 네. 그 다음 고무 장갑 이런 거는 필히 착용을 하고 이제 안전하게 좀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네. 요거는
침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지키셔야 될 지켜야 될 스스로를 안전은, 지키는 방법이겠네요. 안전에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도 네.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네. 봉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움을 주러 들어가셨다가 본인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총재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작물 및 하우스 복구 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요번에 농작물 피해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농작물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또 주로 이제 하우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우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풍수의 보험에 네. 뭐 A형, 뭐 이래 C형 이래 있는데 보통 A형은 풍수의 보험에 가입해서 거의 뭐 90%까지 보험을 다 우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하우스에도 이제 풍수의 보험에 규격 조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C자형 해서 원형 이래 하우스에 지금 현재 요번 농작물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침수가 되고 하우스가 이제 붕괴되고 하면 네. 이게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 하우스 철거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쇠와 쇠끼리 많이 연결돼 있다 네. 보니까 고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우스는 저희가 절단기로 가지고 불로 가지고 산소로 날려 가지고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클립을 다 이제 풀어서 이래 하는데 네. 이 하우스에 관련돼서는 좀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문가가. 예, 네. 이제 뭐 그 하우스를 많이 좀 달아봤던 네. 뭐 농가의 뭐 자원봉사자들이나 네. 이래 해야 되지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우스 철거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뭐 또 하우스 쇠에 뭐 상처를 입고 네. 또 다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우스 철거에는 좀 전문가가 투입돼서 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하게 저희가 뭐 지정을 하지 않지만은 네. 주로 그 지역에 이제 그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방제단 네. 쪽에서도 이제 그 하우스 그 철거에 관련돼 있는 좀 몇 번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좀 임무 수행을 하면 네.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만 세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그러면요 되겠네요. 큰일 나죠. 네. 이 철제 전체가 다 철제고 또 저 쇠로 가지고 다 이루어진 현재 그 현장이다 보니까 그게 네. 또 침수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분리하는 과정에 네.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면이 없잖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종님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하나 네. 드리는데 하우스 같은 거 복구에는 방제 쪽에 경험이 있는 네. 분들이 조금 지휘 감독하에 이렇게 해체되는 게 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인력들은 뭐 전국적으로 조금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태풍 차바 때 네. 그 울산 쪽도 울주군하고 네. 이쪽 쪽에도 하우스 현재 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한 저희가 6,800여 명이 방재단이 전국적으로 방재단들이 와서 한 16일 정도 작업을 이루어졌는데 네. 또 방재단들은 또 지역에 도농간의 방재단들은 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재단들이 오셔가지고 산소 아까 말씀드린 절단기라든지 산소 산소 절단기라든지 그다음에 카트기 뭐 그다음에 이제 그레인다 뭐 여러 가지 장비를 가져오고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걸 가져와서 큰 거는 장비로 철거를 하고 작은 거는 이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네. 그렇게 방재단들이 들어가서 그 하우스 철거를 저희가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뭐 회사 기업이라든지 회사 전국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막 구슬땀을 흘리고 이 무더위에 지금 수해복구에 고생들 하시는데 네. 또 다른 재난에 유발되는 그 재난 현장에서 또 다른 재난을 유발시키면 네. 또 재난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안전이 최고 우선이다. 네.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좀 지키고 또 군인들은 또 많은 병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네. 그 많은 병력 중에 한 분의 실수가 요번도 그런 크나큰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찌됐든 이제 재난 현장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군인 여러분들의 네. 안전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네.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린 뒤에 집안이나 하천의 바닥 등은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본 해병대원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도 취약한 하천 바닥이 갑작스런 유실로 인해 발생했지요. 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안타깝지만 구조 인력들이 구조 활동과 복구 작업 간에 인재를 당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전문가의 조언대로 안전하고 또 안전한 수해 복구 작업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